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전자공학과 김우성 조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자료는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들 IoT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IoT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물 인터넷으로 모든 기기들이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기기를 컨트롤하거나 또는 기기들 사이에 서로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유용하게 서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IoT입니다. 따라서 이 IoT를 하려면 기기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IoT에 반드시 네트워크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을 해야만이 진정으로 IoT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기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IoT를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IoT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뒤에 다시 보시겠지만은 어떤 기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인터넷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통신회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통신 요금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앞서서 뭐 일반적으로 IoT라는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과연 IoT라는 게 뭐냐라는 걸 한번 보시면 요거는 제가 외국에 있는 상황을 제 캡처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맥도날드에 가면 또는 버거킹 가면 이제는 웬만한 데는 다 이와 같이 사람이 오다를 받는 게 아니고 기기가 다 오다를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여기서 신용카드 넣고 자기가 원하는 메뉴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우리가 오다를 하는데 이러려고 그러면 이 기기가 전체적으로 물려있는 어떤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맥도날드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결제를 해주고 당연히 이 머신이 키오스크가 당연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연결해서 작업을 하겠죠. 이와 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연결된 게 하나의 IoT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카나다 타이어 같은 경우를 보면 요즘에 셀프 체크인 이런 것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건을 사서 소비자가 즉시 자기가 바코드만 갖다 찍으면 자기가 산 물건에 대한 금액이 다 찍혀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다이소가 좀 큰 데 같은데 시내에 보니까 요즘에 거기도 바코드를 그 고객이 해서 그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맥도날드와 마찬가지 개념이겠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사람들이 서투르니까 여기 사람이 한 분이 매니저가 서가지고 여러 대를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이것도 이 매니저도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공항에 가보시면 체크인 서비스를 요즘에는 다 이렇게 키오스크를 통해서 전부 다 체크인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호주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이 체크인뿐만 아니라 이 배기지를 우리가 그 싣는 것도 다 자기가 고객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급적이면 연결되는 게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존에서 이런 택배 같은 시스템을 드론을 이용해서 날라준다. 미래에는 이렇게 된다. 아마 곧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게 이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버리스 카 무인 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하고 어떠한 서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위치나 이런 모든 컨트롤을 받아가면서 하겠죠. 이러려고 하면 당연히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아마존에서 보면 인텔리전트 AI 시스템에서 알렉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웬만한 지금 가전제품 회사나 또는 통신회사에서 이런 그 AI 뭐 날씨 물어보거나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이런 시스템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와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 기기들이 다 뭐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IoT라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서비스가 지금 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앞에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그 영향을 준 큰 테크놀로지 세 개를 보면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쉽게 얘기하면 사물 인터넷,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 IoT는 정보를 게더링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본을 제공해 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정보, 얻어진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서 받아와 가지고 그거를 다시 받아서 처리해 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정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보를 가져왔으면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개념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는 뭐냐면 스토어라든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기기로부터 받아가지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데 저장하고 또 계산하고 또 분석을 해서 우리가 결과를 해주는 빅데이터 개념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핸들링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타난 게 뭐냐면 AI 개념이 들었죠. 옛날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정형화된 룰에 의해서 우리가 기기한테 명령을 줬다면 이제는 인텔리전스, 쉽게 얘기하면 think, 어떤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서 디시전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과 같이 디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로지컬 디시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발전했는데 그게 바로 AI죠.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생활의 패턴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세 가지 테크놀로지가 서로 결합돼서 우리가 그 생활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네트워크, IoT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기술을 쓰는 거는 굉장히 큰 시스템, 즉 큰 서비스에 해당되겠죠. 앞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해당되겠지만 또 일반적으로 조그만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커튼을 자동으로 뭐 움직인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서버까지 가지 않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뭐 커튼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의 우리가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꼭 그 네트워크라는 게 딱 정형화된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IoT 조금 더 들어가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 머신도 사람이 대부분 컨트롤 했어요. 그래서 머신 투 man to 머신 사람이 컨트롤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 기기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인 경우에는 사람이 개입이 안 되더라도 기기와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경로를 선택한다든가 뭐 또는 주변의 온도를 자기가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디시전을 해줄 수 있죠. 옛날에는 사람이 모든 걸 했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기기들이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머신 투 머신 또는 맨 투 머신으로 영역이 확대됐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비스 영역이 과거에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IoT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인터넷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우리가 AI 개념을 통해서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모든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데이터지만 지금도 거의 IoT가 아직 완전히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죠. 점차 도입 시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도입됐지만 아직 우리 실생활에 뭐 7, 80%가 대체된 건 아니죠. 거의 한 10 내지 20% 정도 제가 보기에는 대체됐으니까 지금 현재의 앞으로 이 뒷부분이 엄청 많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 기기 간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쉽게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통신인데 이 통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통신, 네트워크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IoT에서 데이터를 주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센서입니다. 센서. 센서라는 얘기는 뭐냐? 주변으로부터 데이터를 얻는 거죠. 그럼 얻었으면 이걸 어디든가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텔레콤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거를 유선으로 할지, 유선은 선으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 유선인 경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인터넷, 통신회사에서 빌려 쓰죠. 그게 대부분 유선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아마 요즘에는 그거 선을 유선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옛날처럼 뭐 유선으로 컴퓨터를 연결한다든가 뭐 스마트폰을 연결한다든가 이러진 않죠. 여기다가 공유기를 둬서 우리가 무선으로 하죠. 그죠? 그런 건 바로 와이어리스 텔레콤 통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와 같이 공유기가 아니더라도 직접 뭡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4G 또는 5G 무선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따라서 구성도 어떤 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5G를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어떤 영화나 볼 때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셋탑박스까지 와서 공유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에서 보는 방법도 있고 경로는 다양하게 있죠. 그렇지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비용은 달라질 수 있죠. 이 방법을 쓸지 이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이 달라지고 네트워크 구성도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는 다양하다면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비용도 달라지고 또 뭐가 달라져요? 효율성도 달라지죠. 쉽게 얘기하면 속도의 개념이라든가 처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이와 같이 하려고 그러면 뭐하냐? 서비스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서비스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데이터를 IoT를 통해서 얻어온 놈을 데이터 소스로 우리가 받아서 그거를 스토리지에다 정해 놓죠. 근데 로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도 있고 그거를 다이제스트 우리가 약간 좀 핸들링해서 그죠? 데이터 프로세싱해서 결과치를 어널리시스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중간 값을 저장할 수도 있죠. 나중에 활용할 수 있어서 자 여기서 보여주는 이 차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만 쓸 경우에는 이 데이터 발생률이 작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메인프레임 시대 옛날에 아주 옛날이라고 해봤자 거의 제 생각에는 인터넷이 발전하기 시작한 2000년 이전에만 해도 데이터량이 한 요 정도 됐을 겁니다. 주로 PC라든가 이런 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부분 집에서 PC에서 썼을 때만 해도 데이터가 이렇게 요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데이터량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기들이 통신을 하기 시작하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쉽게 하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데이터가 많이 늘었습니다. 쉽게 하면 데이터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정보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잘 가공하면 우리가 사람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사이즈를 볼륨을 보면 뭐 테라바이트, 요즘 보통 테라면 여러분들 뭐 조그만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뭐 4테라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뭐 포타바이트, 엑사바이트, 뭐 제타바이트 뭐 상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데이터 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페타바이트라는 건 뭐냐, 6기가바이트 동영상 하나죠. 영화 한 편이 17만 4천이래요, 단위가. 그건 뭐예요? 영화를 이걸 보려고 그러면 평생 봐도 못 보죠, 그죠? 우리 사람이. 그래서 단위가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만큼 볼륨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볼륨이 발생하는 스피드도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빅데이터 개념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어떤 거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안 하고 이거는 필요 없을 경우도 있죠.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냥 컨트롤만 하겠다, 간단히 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이 수많은 데이터가 와서 큰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AI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휴먼하고 AI하고 차이가 뭐냐, 사람은 약간 좀 감성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AI는 감성적인 것보다는 약간 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죠? 그런데 얘는 약간 이성적으로, 레이셔널리 얘는 생각을 하고, 행동은 우리가 인간처럼 얘가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인간은 좀 감성이 있지만 얘는 감성, 이모션보다는 약간 레이셔널하게 한다는 것만 좀 다르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걸 하는 방법은 메이킹 하는 방법이라든가 날리지를 습득하는 방법은 꼭 인간과 같이 비슷하게 해나간다는 거죠. 뭐 여기는 뭐 자세하게 저희의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이런 개념을 둔 건데, 제가 왜 이 개념을 뒀냐, 앞으로 세상의 스타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oT를 가능하게 된 테크놀로지가 뭘까 보면은 뭐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로우 파워 센서 테크놀로지입니다. 센서가 테크놀로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IoT가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센서라는 거는 뭐 주변의 온도를 측정한다든가 또는 습도를 측정한다든가 또는 소음을 측정한다. 이런 센서가 정보를 우리가 디지털로 바꿀 수 있는, 게더링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주죠. 따라서 이런 거를 설치하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전자적으로 구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게 파워가 많이 들면 설치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로우 파워가 센서가 많이 도입이 되고 또 코스트가 싸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파퓰러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IoT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또 대표적인 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우리가 원격으로 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부분 IoT 하면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도입해요.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뭐 원격지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한 군데 데이터를 모으는 이런 개념이 필요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서비스 할 때는 만약에 하는 특정에 따라서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네트워크, 로컬 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조금 해주는데, 여기는 지금 일반적인 IoT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 아까 서버 쪽에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고 여기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요즘에는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빅데이터도 발전했고, 그 다음에 AI도 발전했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방대한 IoT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스마트 매니팩처링,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공장, 프리벤티브,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유지보수 시스템도 이제는 옛날에는 사고 나면 가서 하는 이런 시대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능하죠. 그 가능한 이유는 데이터를 얻어서 데이터를 어널리시스하고 로지컬하게 컴퓨터가 디시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류, 커넥티드, 스마트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스마트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 유통 체계 이런 것도 다 요즘에는 IoT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모델을 보면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거죠. 센서로부터 우리가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이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집중화 데이터를 이렇게 센서가 여기 있으면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AI까지 기능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제공해주는 명령을 내려주는 이런 구조죠.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시스템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IoT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럼 일반적인 컨피그레이션,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자, 쉽게 얘기하면 로컬 네트워크. 이 로컬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터넷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통신회사에서 네트워크를 빌려 쓴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인터넷 셋업 박스, 모뎀 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쓰고 있죠. 그러면 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사는데 뭐 서버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걷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어디나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서버에서는 리모트 서버에서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거기다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보내줄 때 기양 데이터, 로 데이터 보내주면 안 되죠. 비즈니스 어널리스한 데이터를 여기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백엔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센서, 여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things, 사물들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센서, 뭐 또는 어떤 기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기기의 안에 또 센서가 달라붙어서 정보를 해서 이렇게 로컬 네트워크에서 여기 자체에서 요거를 처리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큰 시스템이 되려면 원격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는데 이러려면 인터넷을 물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의 기기들이 다 인터넷에 물리는 것은 비효율적이죠. 따라서 이 안에다가 게이트웨이라는 시스템을 넣어서 모든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얘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원하는데 이렇게 갖다 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게이트웨이는 유선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무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파워라인은 이거 뭐 전기회사 뭐 이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요거죠. 와이어드,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유무선. 그 다음에 요 로컬, 요 랜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 구성된 걸 우리가 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센서가 붙을 때는 꼭 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블루투스라든가 또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방법이 있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런 패턴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서비스에 따라서 이 구성이 약간씩 변형이 있겠죠. 요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인터넷 연결하는 방법을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유선으로 할지 무선으로 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네트워크, 아까 로컬 네트워크만 좀 따져본다면 이와 같이 기기들 또는 센서들이 자체 의 어떤 노드를 통해서 와이어리스, 요즘에 센서는 뭐 유선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다 유선으로 연결해서 되죠. 그렇지만 그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요즘에 유선이 아니고 대부분 무선으로 많이 발전하죠. 그래서 센서 표시하고 얘가 뭐 무선으로 블루투스라든가 또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게이트웨이에다가 저의 데이터를 보내주면 얘가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지에다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체 내에서 나는 인터넷 쓰고 싶지 않아요. 내 동네에서 쉽게 내 오피스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인터넷 안 쓰고 자체에 깔린 랜을 통해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얘기한 대로 요 구성하는 방법에는 블루투스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IEE에서 얘기하는 802.1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거를 선택하느냐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무선이 커버하는 레인지죠. 그죠? 레인지.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트. 내가 데이터 전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낮은 걸 쓰면 안 되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를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파워죠. 만약에 설치하기가 용이한데, 파워가 설치하기 용이한 데는 파워가 필요 없지만, 만약에 파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AC 전원을 연결해서 쓰면 불편하다. 그래서 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는 그 배터리 수명이 얼마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이런 것도 다 여러 가지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선택을 어떤 네트워크 선택할지 선택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원래 통신에 보면 우리가 모델 레이어가 있습니다. TCP, IP 모델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모든 걸 계층별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어떤 매칭, 프로토콜을 맞추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통신에 쓰는 프로토콜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좀 학문적이고 너무 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쉽게 얘기하면 이 센서 쪽에 요쪽에 여기는 뭐 우리 인터넷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쪽 부분에 해당되는 예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들 아마 이 미술관이나 이런 데 보면 비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비콘.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 옆에다 비콘을 설치해서 그 근처 가면 스마트폰에서 뭐 소개라든가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기기 같은 거 다 할 수 있죠. 이 비콘은 양방향이 아니고 일방향이에요. 자기 위치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어떤 기기에서 그 위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놈은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음성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비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위치만 있으면 그 정보를 어떤 큰 서버에다가 가르쳐 주면 아 걔는 모나리자 그림이야. 모나리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스마트폰에 들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비콘이 여러분들이 이런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거리라고 그랬죠. 거리. 비콘인 경우에는 약 50m까지 되고 또 여러분들 어떠신 분들은 신용카드를 안 쓰고 또는 교통카드도 그냥 갖다 스마트폰에 딱 갖다 대서 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NFC. 근데 NFC는 거리가 얼마냐? 10cm 밖에 안 돼요. 1대1 접속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보안이 필요하다. 10cm 이내에 있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NFC이죠. 그죠? 이런 거는 안 되죠. 양방향이 안 되니까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따라서 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중요하겠죠. 보안도 좀 신경 써야 돼요. 최근에는 보안이 옛날하고 달리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NFC 같은 경우 교통카드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N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성도를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NFC라는 이런 스마트폰에 NFC 오고 NFC 태그를 갖다 대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또 NFC 리더도 있고 스마트폰끼리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는 서비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블루투스죠.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뭘로? 블루투스로. 선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어떤 뭐 애플 또는 테이블 PC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케이블이 없는 요즘은 대부분 다 추세가 케이블이 없는 거죠. 무선의 개념에서 주변 기기들을 스마트폰, 프린트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부분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많이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블루투스는 조금 이 하나의 마스터, 슬래브 개념이 있는데 이 자세한 부분은 혹시 나중에 블루투스에 관심이 있는 분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사항 있으면 질문하시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댁에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다 와이파이죠. 대부분 기본 패턴이 인터넷을 우리가 통신해서 빌려다가 여기 공유기 집어넣고 여기 있네요.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와서 케이블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에서 와이파이로 우리가 PDA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연결하고 뭐 다양한 거
랩탑도 연결하고 다 연결하죠. 예, 요즘에는 다 무선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런 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로컬 쪽에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 쪽에 뭐 NFC, 블루투스, 지그비, 그 다음에 적외선 쓰는데 대부분 많이 지금 실용화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게 블루투스, 그 다음에 NFC,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지만 아까 비콘 그런 것 있죠. 그래서 NFC인 경우에는 요 최대 도달거리, 예를 들어 선택을 할 때는 네트워크 선택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여기서 NFC인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10cm 벗어나면 안 된대요. 그죠? 이건 단점이지만 장점은 뭡니까? 보안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속도도 좀 봐야겠죠. 대용량인 경우에는 속도가 높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로컬 쪽은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 지금 기기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게더링 하느냐는 부분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해서 이 백엔드 서비스하고 어떻게 연결하냐는 거는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죠. 왜? 인터넷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이 되죠. 물론 거기에는 비용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IoT 할 때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효율성, 비용 문제, 그 다음에 속도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가 액세스 네트워크라는 걸 잠깐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액세스 네트워크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통신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통신회사가 있고 여러분들 가입자들, 이거 액세스가 가입자예요. 가입자 여러분들의 아파트까지 오는데 그냥 한 줄만 오는 게 아니고 구성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XDSL이라는 거는 옛날 케이블을 이용해서 대부분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SDS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뭐 굉장히 큰 회사다. 그러면 이게 공식 캐스팅이 아니라 쏘네. 광으로 끌고 갑니다. 광으로 끌고 가서 여기서 나눠주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선이래요. 그죠? 이렇게까지 광 케이블 오고, 요거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지국에서 발생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광 케이블 끌고 와서 여기에 이렇게 쓰겠죠. 대부분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무슨 뭐 기가 나온다, 뭐 500메가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패스도 피타 써서 이렇게 여기 조그만 집도 이렇게 연결된 거. 아마 대도시인 경우에는 주로 아마 이런 패턴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설치할 때도 내 통신에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달라지겠죠. 당연히 광으로 연결된 게 속도가 빠르죠. 그렇지만 가입자 단지가 커서 여러 세대가 공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한계가 있죠. 여기는 이게 버틀넥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구성도 좀 아시면 여러분들 서비스가 뭐 속도에 난 문제 없다 그러면 이것 중에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데이터량이 많아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된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네트워크도 한번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IoT를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쉽게 얘기하면 IoT 엘리멘트들이 다양한 구조를 갖는 것을 우리가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어떤 서비스, 센서가 이렇게 물려있는 놈의 네트워크가 존재할 거고 또 다른 놈이 있는데 이거고 성질이 달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같이 묶을 거냐? 같이 다 해서 우리가 어쨌든 인터넷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High Reliability,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얘기죠. 고장이 잘 안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Secure, 보안이 또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사실 네트워크는 상관이 없이 프로그래머블 한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가 여기 서비스 쪽이 좀 프로그래머블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고칠 수,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트래픽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니터링을 왜 해야 되냐? 네트워크에 이제 트래픽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 증설을 하거나 또는 다른 데로 돌려주거나 우회를 쓰거나 이런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여기를 재구성한다든가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바이스나 센서의 로코스트로 우리가 연결이 가능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하고 IoT라는 게 뭔가, 그리고 IoT 네트워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제 동영상을 보고 혹시 제가 컨설팅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냐면, 여러분들이 센서에서 이 네트워크 구성을, 다양한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는 게 비용이 작은지 이 부분,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좋은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체 시스템을 하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작은 시스템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큰 시스템인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지금 대부분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 서버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소프트웨어까지 제가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거기까지는 제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IoT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어떤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냐,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파트, 그 다음에 이거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파트,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서버에서 어나리시스에서 우리가 해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데이터를 게더링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걸 프로세싱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시스템 구성에 대한 컨설팅은 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설명을 드렸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제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